옛날 옛적 한국의 심산유곡에는 신비로운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특이하게도 사람의 말을 할 줄 알았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금빛 눈동자를 지녔고 아침 햇살처럼 빛나는 갈기와 꼬리를 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랑이를 별빛 호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호랑이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위험이 닥치면 나타나 도움을 주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사는 어린 소년 수우는 그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수우는 자연을 사랑하고 모험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는 이 별빛 호랑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우는 어느 이른 아침에 도시락과 물병을 챙겨 산속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넓은 숲속을 헤매던 수우는 한참을 걸은 끝에 마침내 신비로운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마을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황홀했습니다. 수우는 잠시 두려웠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는 놀랍게도 수우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친구가 되었고 호랑이는 수우를 마법의 나무로 안내했습니다. 마법의 나무는 고대의 나무 요정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나무 요정은 자연의 모든 이야기와 지혜를 알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호랑이와 함께 나무 요정을 만난 수우는 산과 나무, 바람과 별의 이야기를 가득 들으면서 점점 자연의 신비로움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무 요정은 그에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게 키워주었고 수우는 매일매일 산을 찾아와 나무 요정과 호랑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들이닥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피하였지만 수우의 작은 친구 미소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수우는 곧장 호랑이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호랑이와 나무 요정은 수우와 함께 미소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호랑이는 자신의 밤처럼 빠른 속력을 이용해 숲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미소를 찾기 시작했고 나무 요정은 나무와 식물에게 자신들의 가지와 잎을 움직여 길을 알려달라 부탁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나무 요정의 도움으로 높이 솟은 나무 위에서 미소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랑이는 강인한 몸으로 미소를 부드럽게 안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고 수우는 그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우의 용기와 호랑이 그리고 나무 요정의 도움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우와 호랑이, 나무 요정은 마을 사람들의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배웠고 서로를 돕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와 나무 요정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우정은 길고 아름답게 지속되었으며 그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계속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는 한 젊은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어느 날 나무를 하던 중 강을 지나다 호랑이 한 마리가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랑이는 크고 무서운 눈빛으로 나무꾼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두려움에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똑똑한 사람이었기에 긴장을 풀고 재빠르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눈에 여우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여우는 나무 뒤에서 호랑이와 나무꾼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통해 나무꾼을 도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여우는 용기를 내서 호랑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우는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이 나무꾼은 인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그의 힘을 시험해보지 않겠습니까? 호랑이는 여우의 말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시험할 테니 너의 힘과 용기를 보여줘라. 나무꾼은 자유롭게 도망갈 기회를 포착하고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나무꾼은 산에서 들은 어떤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저기 있는 큰 바위 뒤에 나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져오겠습니다. 호랑이는 이 말에 속아 나무꾼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나무꾼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여우와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여우는 고맙다는 인사를 듣고 나무꾼과 헤어졌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나무꾼은 마을 사람들에게 주의할 것을 경고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호랑이가 마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나무꾼은 여우의 지혜에 감사하며 다시는 주위를 게을리하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 뒤로 나무꾼은 계속해서 나무를 했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와가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나무꾼은 숲속 어딘가에서 여우를 만날 수 있었고 그때마다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호랑이는 더 이상 마을 근처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나무꾼과 여우는 그 경험을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 각자의 삶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한국의 한 마을에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오빠와 여동생은 서로를 무척 사랑했고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놀곤 했답니다. 오빠는 정말 똑똑하고 용감했지만 여동생은 조금 소심하고 겁이 많았어요. 그들의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오누이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오늘 장에 가서 장을 봐올 테니 너희끼리 집에서 서로 조심하고 있도록 해라. 오누이는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기로 했죠. 어머니가 떠난 뒤 오빠는 여동생과 함께 집에서 놀이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해가 저물 무렵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멀리서 시장이 열리던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천둥 번개와 함께 갑작스러운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 비를 피해 어머니가 빨리 돌아오시길 기다리던 오누이는 문득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때 문을 벌컥 열고 한 무서운 도깨비가 나타난 거예요. 도깨비는 겉모습부터 무시무시했어요. 커다란 뿔에 불그스름한 얼굴, 무엇보다 허리에 두른 당장이라도 으르렁댈 것 같은 큰 방울들까지. 도깨비는 오누이에게 으르렁거리며 말했어요. 자, 어디 맛있는 저녁 좀 내놔라. 겁에 질린 여동생은 꼼짝할 수 없어 오빠에게 매달렸어요. 오빠는 머리를 굴려 말했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겠습니다. 도깨비는 기다리겠다고 답하며 우산과 수건을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오빠는 도깨비에게 시간을 벌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는 도깨비에게 식사를 내놓을 생각이 없었어요. 대신 그는 불을 켜고 라면을 끓여 도깨비에게 맛있는 냄새가 나게 했죠. 기회가 왔을 때 오빠는 여동생을 데리고 뒷문으로 몰래 나갔어요. 하지만 도깨비는 냄새를 맡고는 그만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화가 나서 쫓기 시작했어요. 오누이는 재빠르게 산길로 달아났답니다. 여자 동생은 점점 힘들어하며 말했죠. 오빠, 난 너무 힘들어. 오빠는 용기를 내서 여동생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곧 우린 안전하게 될 거야. 포기하지 마. 쫓기는 오누이는 우연히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무언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빠는 하늘에 뜬 해가 되었고 여동생은 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오누이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지만 그들은 하늘에서 서로를 지켜보며 평화롭게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한국의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해와 달은 오누이의 사랑과 용기를 상징하며 그들은 심지어 현대에 이르러서도 밤낮으로 서로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믿고 있지요.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누이가 있었습니다. 오빠는 이름이 민철이었고 여동생은 아름다웠지만 조금은 수줍어하는 민지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오누이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철이는 나무를 베어 생계를 이어갔고 민지는 집안일을 맡아 했습니다. 어느 날 민철이는 숲속 깊은 곳으로 나무를 베러 갔다가 우연히 신비한 빛을 발산하는 작은 연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못은 평범한 물 연못과 달리 은은하게 빛나며 초자연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민철이는 어떤 기이한 힘이 이끄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연못에 다가가 손을 담가 보았습니다.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못 속에서 작은 요정이 나타나더니 민철에게 연못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연못은 소원을 들어주는 연못이란다. 너의 진심을 담아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민철이는 깜짝 놀랐지만 곰곰이 생각한 끝에 자신과 민지가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기를 소원했습니다. 요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한 번 휘저어주더니 연못에 다시 잠겼습니다. 그 후로 민철이와 민지의 삶은 크게 변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 앞에 커다란 보물이 나타났고 오누이는 그 보물 덕분에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철이는 이 모든 것이 어딘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나치게 쉽게 얻은 행복이 언젠가는 큰 문제를 가져올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나는 달을 바라보던 민지는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렇게 갑자기 행복해진 게 정말 좋은 거지만 혹시 나중에 큰 시련이 오지 않을까 괜히 걱정이 돼. 민철이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지야, 나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지금껏 서로 믿고 아끼며 살아온 힘이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리고는 민지를 달래주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오누이는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삶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아 돌아다니던 한 사악한 마녀가 그 연못의 존재를 알게 된 것입니다. 마녀는 연못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심술궂은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녀는 오누이를 해치려 했고 이를 알아챈 민철이는 곧바로 민지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녀가 내린 주문으로 민철이는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그제야 민지는 오빠를 구하기 위해 마녀에게 용감히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마녀는 민지를 비웃으며 연못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민지는 오빠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마법의 주문을 외우며 맞서 싸웠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내려와 마녀를 물리치고 오누이를 구했습니다. 민철이와 민지는 서로를 껴안으며 다시는 잊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연못에서 다시 나타난 요정은 이번엔 오누이를 위해 감사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요정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에 감동받았단다. 이제부터 너희는 해와 달처럼 반짝이며 세상을 비추어 줄 것이다. 그렇게 오누이는 하늘에서 해와 달이 되어 영원히 서로를 지켜보며 세상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누이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해와 달이 아름답게 떠오르는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모두가 그들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